이 땅의 모든 알바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안녕하세요. 우리는 알바 상담 소리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바 몬스터 김현재입니다. 저는 알바 천사 노성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용노동부 서울 동부고용노동지청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오늘은 여기 계신 알바분들의 변호사로 공개된 알변 방현영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변호사가 있다니까 좀 신기한데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노동부에는 이제 공무원분들도 계시지만 저와 같은 변호사, 노무사 이런 전문직 종사자들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알바님 혹시 변호사님도 알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알바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저 역시도 알바 경험이 조금 있는데요. 우체국에서 기념우표 발송하는 업무도 한번 해봤었고, 그다음에 작은 상품을 분류하고 그 포장을 한 라벨링이라고 하나요? 그런 알바도 몇 번 해봤습니다. 제가 더더욱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의 알바생분들의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기서 조금 더 저의 경험을 살려서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의 주제는 근로계약서입니다. 알바 천사님, 근로계약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저도 근로계약서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맞아요.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근로계약서 써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알바하는데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물론 사장님들께서는 교부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근로계약서라는 것은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과 같이 핵심적인 근로조건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사장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계약이라는 것은 이제 사적 자체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들끼리 합의만 하면 서로를 구속하고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근로계약 관계라는 것은 약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먼저 사장님과 알바생, 사용자와 근로자 이렇게 당사자의 지위가 동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도 있고 알바생분들이 신체를 이용해서 근로를 제공한다는 인적 측면이 가미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 사적 영역에만 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 법령들이 이것들을 조금 보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도 그러한 측면에서 근로기준법들이 정한 내용을 잘 담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만약에 쓰지 않는다고 하면 사용자는 벌금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벌금 500만 원, 500만 원 자그마치 이하의 처분. 500만 원입니다. 혹시 알바생들도 벌금과 같이 뭐 불이익이 있을까요? 네, 물론 알바생분들은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작성이나 미교부 부분으로 근로기준법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이것은 사용자분들이 책임을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 여러 가지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열심히 한 달 동안 근로를 제공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근로감독관님들이 조사나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의 진술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는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일 텐데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가 사전에 작성되었다면 전혀 발생할 수 없는 거짓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네요.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쓰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관계를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이고 핵심적인 부분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근로계약서에는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일단 그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돈이니까 임금도 들어갈 것 같고 전 근로기간 같은 거를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로계약서 안에 담아야 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이제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지금 패널분들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임금이 있고, 그다음에 근로 시간, 근로 기간도 역시 명시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쉬셔야 되잖아요.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과 같은 내용을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마냥 이렇게 작성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제 7종의 표준근로계약 양식이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누구나 홈페이지에 오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조금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잘 보이시나요? 이거는 이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중에 한 종류예요. 단시간 근로자 표준계약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사람을 법적으로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요. 알바생분들은 여기에 많이 해당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 근로자의 근로 조건보다 조금 다르게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 5일을 일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일이라든지 근로일별로 8시간 하루 일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자세하게 적도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에 아까 임금, 근로시간과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게 자신이 맡은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적도로 되어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시킨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근로계약서는 연소 근로자, 만 18세 미만인 근로자들을 위한 표준근로계약서예요. 법적으로는 만 18세 미만의 자를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소자라고 불러요. 연소자들도 근로를 당연히 할 수 있지만 마냥 만 18세 미만 근로자들이 모두 근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허를 받은 취직을 할 수 있다,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인허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15세 이상의 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그러한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청소년 근로자라고 표현할게요. 그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계약서를 양식 역시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참고하시면 될 텐데요. 이제 옆에 보시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해요. 이제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제 표준 근로계약서도 중요하지만 부모님,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가족관계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도 같이 필요해요. 사장님들께서는 여기서 그치시면 안 되고요. 이것들을 가족관계 사항 증명서와 부모님의 동의서를 반드시 사무실에 비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도 연소자 근로자를 사용하시려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18세 미만 근로자분들이 이렇게 동의서나 가족관계사항 증명서만 있다고 해서 아무 업종에서나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유흥주점이라든지 유해한 업소나 위험한 일을 하는 위험한 곳에서는 절대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도록 근로 금지 업종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잘 확인해 보시고 근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저는 돈 버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복잡한 계약 관계도 있다는 것을 몰랐네요. 계약이라는 게 진짜 우리들하고는 아예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진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중요한 걸 이번 시간 통해서 좀 많이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한테도 꼭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하니 저 역시도 기쁘네요. 다음번에는 여러분들 알바생분들이 질문하신 것 중에 가장 많은 분야가 될 것 같아요. 임금체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은 사랑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고용노동부 유튜브 구독!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제발.